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고, 아까 뭐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질문. 491번. 아, 이거 좀 지워야죠. 자, 491번. 500번. 500번. 두 개면 돼요? 그리고 활용해주면 되나요?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질문한 내용을 한 200문제를 지금 쭉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솔직히 좀 공부를 좀 질문한 사람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 뭐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491번 문제를 봐볼까요? 491번. 이 491번 뭐 옛날에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로그 2분의 1에 여기 뭐가 돼요? 로그 4에 여기는 뭐가 돼요? 로그 이게 뭐니? 3의 x 이거의 값이 0을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로그 얼마 돼? 2분의 1에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진수가 이 진수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따라서 로그 얼마 돼요? 4에 로그 얼마 돼? 3의 x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작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로그 얼마 돼? 4에 4 이런 뜻이 되니까 로그 3의 x는 뭐보다? 4보다 작아.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밑이 4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진수가 이 진수가 크다는 소리예요. 이 4다라고 하는 것 또한 3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얼마 돼? 3의 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로그 3의 4승 80에 x는 뭐한다? 80보다 작고, 근본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정수다라고 하는 건 80. 자, 다음에 500번으로 가볼까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x의 제곱에서 양수야. 그러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 이런 선택이지. 이놈이 이 0이라는 말은 x축보다 언제나 크다 이런 소리. 모든 실수 x에 돼 있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너무 맨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투에 가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내용이야.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B'의 제곱 2 빼기 로그 얼마 돼? A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로그 얼마 돼? A가 허근을 가지시오라는 소리지. 따라서 로그 얼마 돼?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A 그러니까 뭐가 돼? 5 로그 얼마? A 더하기 얼마? 4가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서 로그 얼마? A다라고 하는 건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지. 따라서 얘는 로그 10의 10이 되고 얘는 뭐가 돼? 로그 10의 10 얘는 뭐가 돼? 로그 10의 만이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A의 값은 1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그렇죠. A의 개수가. 네? A의 개수가. A의 개수를 구하려줬어요. 이것이 1, 4 맞죠? 음수. 따라서 10의 4승은 만이니까 얼마가 돼? 얘는 9,999에서 뭐를 10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989. 뭐 이런 답이다. 이거 답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제 A가 양수가 된다. 그런 거 맞는데? 네?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 이제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런 설마 이런 문제를 냈겠어라는 어떤 개념이지 문제가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두 문제를 한번 좀 해드릴까요? 두 문제만 좀 질문해 보십시오. 502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502번만 해주면 할래요? 나머지 문제 풀어와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죠. 오랜만에 이쪽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고3 수업을 질문도 봐서 했죠. 지금 이제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200 문제를 모의고사라니까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강의잖아요. 저 일반적인 강의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익숙해지긴 한데 또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한 24일 정도 끝이 날 건데 그 뒤부터는 그냥 생방송으로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해져요. 옛날에는 되게 막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아무렇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502번 문제를 봐볼게요. 어떤 휴대전화의 가격은 매년 전년보다 15%씩 떨어진다라고 한다. 2021년에 80만원의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뭐다 80만원 이하가 되는 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아, 8만원 이하가 되는 해를 80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되는가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돼? 80만원, 단위는 만원이라고 할게요. 1 마이너스 얼마가 돼? 0.15. 이게 이제 1년 지나는 가격이죠. 이게 이제 복리로 계속 떨어집니다. N년. 그랬더니 이 가격이 얼마가 된다? 8만원 이하가 되라 이 말의 뜻이겠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되냐? 여기는 뭐가 돼? 1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채워줘야 되냐?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봤더니 8.5의 로그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로그를 채우면 돼요. 그럼 뭐가 돼? 여기는 1 플러스 밑이 10로그를 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n 로그 얼마가 돼?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0.85 이렇게 되고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얘를 0.85에 대한 0.85 아니면 뭐에 대한 로그 값이 지금 주어졌니? 8.5? 네. 그러면 얘는 10분의 뭐가 돼? 8.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5에 대한 로그가 지금 교재 얼마나 되니? 0.929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n 0.9294 빼기 1 이런 상태가 되겠죠. 뭐 음수를 채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면 n에 1 빼기 0.9294 1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게. 그러면 여기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 0.0 얘는 뭐가 돼? 7, 0, 6 이렇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7, 0, 6. 그 다음에 n 이거의 값이 뭐가 돼? 1. 따라서 n의 값은 뭐가 되니? 동그라미를 뭐 이걸로 나눠주고 뭐가 돼? 7, 0, 6 뭐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따라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7, 0, 6 얼마가 되니? 1. 어? 뭐가 돼? 9 정도 되겠지. 응? 네. 그러면 뭐 10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7, 0, 6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0이 되버리면 그러면 뭐 7 아닌데 10이 되면 7천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여기가 되나보다. 얘가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돼? 7, 0, 6 그러네요. 2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니? 9, 2 여기는 뭐가 돼? 4, 0 뭐 이렇게 되고 아닌가? 7, 4, 7에 28, 4 정도 됩니다. 응? 이거는 계산 문제라서요. 14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후에 되겠지. 그러면 2021년에 15년 후란 말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2021년도의 가격이 뭐 한다고 80년 후니까 80만 원이니까 그때부터 15년 후야. 그러면 일단 15를 플러스 해야 되겠네.
그럼 뭐가 돼? 2036년. 다 확인하면 될 거야. 15. 뭐 더하기 빼기 문제 났어요. 돼요? 자, 드디어 우리 어디로 갈 거냐고요? 드디어 삼각함수로 갈 겁니다. 자, 이 삼각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삼각함수로 뭐겠니?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야기하겠지. 함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x에다가 이러한 변화를 취해줬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값, 이걸 y. 그러니까 어떤 놈에다 이러한 변화를 취했다. 어떤 변화를 취했다? 이런 변화를 취했다. 어떤 변화를 취했다? 이런 변화를 취했다. 그래서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떤 나 정역이 자료값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다 이러한 변화를 취했다. 그랬더니 나 나오는 값을 쫙 그림으로 나 점으로 다 표시하는 걸 연결을 해보면 그림이 될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뭘 알아줘야 되냐? 바로 삼각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놈들의 기본적인 뭐한다? 성질을 다 이해해야 돼요. 성질을 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삼각비를 배우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선행학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각은 뭐죠? 앵글. 아무튼 이 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을 우리는 크게 60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한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0분법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디그리, 그 다음에 호도법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라디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60분법을 쓸 때는 뭐가 되냐면 쓸 때는 45도, 30도, 60도, 105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 60분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호도법은 뭐가 돼? 1, 파이, 5, 30. 그래서 이 호도법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말의 뜻이 1라디안, 파이라디안, 5라디안, 30라디안.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말을 원래 써야 돼요. RADI. 이런 식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을 쓰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수학은 간단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각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호도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디그리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도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다 호도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60분법과 호도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하고 다음과 같은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시켜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얘가 원의 둘레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원의 둘레의 길이와 뭐한다? 원의 면적.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의 둘레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바로 이 지름.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띄어가지고 이쪽으로 쫙 펼쳐보면 바로 이 지름이 1배, 2배, 3배, 8배만큼 길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름의 파이가 되더라. 2R에 파이가 되더라. 파이배가 되더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지름에다 파이를 곱하게 하면 원의 둘레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요. 이 원의 면적을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봐보세요. 이것을 아주 작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아주 이 크기를 아주 작게 이걸 잘라요. 무한히 많은 분모를 시켰다는 소리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사실 얼마냐? 이 길이는 R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놔주고 다른 한쪽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하나는 끄집어내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러면 쭉 이렇게 돼서 여기서 쭉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나 되죠? 반지름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놈과 이 놈을 합하면 바로 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가 지금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파이 R이 되겠지. 따라서 이것의 면적은 뭐가 돼요? 파이 R이죠. 그래요. 그래서 면적 사이즈 S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이 R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제곱파이, 반제곱파이, 파이가 바로 원의 면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는데,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는데, 이해됐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바로 360도에서 세타만큼을 곱하기 줍니다. 역시 뭐한다? 부채꼴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60도분의 세타만큼만 곱하기 주면 되지.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 세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타가 뭐다? 각이다, 각.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파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이 이걸 우리 반원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반원 둘레의 길이는 바로 이 반지름에 몇 배가 되냐고? 역시 8배가 되겠지. 그러면 몇 배? 1배, 2배, 3배, 여기까지가 8배가 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은 이 중심각의 크기를 수학에서는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2라디안이 되고 여기까지는 3라디안이 되고 여기까지는 바로 8라디안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180도를 뭐라고 한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각을 길이로 파이는 뭐지? 3.14 이런 거에 막 이런 어떤 길이잖아. 그래서 이 각을 뭘로? 길이로 환산을 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180도는 뭐라고? 파이 라디안이라. 파이라. 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60도는 그럼 얼마가 되겠니? 60도는 2분의 파이. 죽을래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2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135도는 이걸 3배. 4분의 3파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60분법을 뭘로?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호도법은 이 파이 대신 180만 대입합니다. 무조건. 여기다 180만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60도 이게 바로 나오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거 고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 1라디안은 도대체 얼마만큼 됩니까? 자동으로 파이를 곱하기 하면 되지? 파이분의 1을 곱하기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어. 파이는 3.14야. 이게 3이라면 60도인데 3.14니까 좀 60도보다 값이 조금 더 작겠지. 이 값은 약 57도 정도 돼요. 57점 몇 도 정도 돼요. 그래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값이 조금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X라디안은 당연히 작은 건 똑같이 X로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8분의 180도 곱하기 X라는 것이 되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 지금 빨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봐 볼래요? 어디요? 어디요? 바로 5-2번. 이거 빨리 한번, 네 문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좀 돼요? 많이 연습하긴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어이. 여기서 탈락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바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딱 따라오면은 있잖아, 수투까지 갈 수 있어요. 수투까지 가야 돼요, 빨리.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건 최후의 승자가 승자인 것이지, 무슨 가다가 중도에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 그건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야. 선생님 네 문제 정도만 다시 내주시면 4분의 8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요? 파이에다 60도 대입하라니까. 8도 대입하라니까. 3분의 2 파이 120도?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180도 곱하면 되는데 도를 좀 바꾸는 게 그거 바꾸는 것은 이제 비례를 생각해야 되죠. 60도 3분의 파이 그렇죠. 3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15도 3분의 1 파이 12분의 파이 12분의 1 파이지. 왜냐하면 30도가 6분의 파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15도는 당연히 절반이니까 12분의 파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건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계속해서 빨리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30도, 60도, 45도, 90도 막 대부분 다 쓰는 거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6도. 36도는 얼마야? 360도에 10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원래 360도가 2파이잖아. 네. 그러니까 10분의 2파이, 5분의 8. 360도가요? 36도. 36도가. 맞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본인 생각을 해서 잘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기 위한 AB 학습 두 번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아까 여기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부채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채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의 길이, 얘를 현의 길이, 얘를 뭐 반지로 말, 얘를 중심각, 얘를 뭐라고 하냐? 호의 길이, 얘를 현의 길이, 얘를 반지로 말 이렇게 표현한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다 쌉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이 호의 길이는 뭐 한다고? 원래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고. 부채꼴의 마다 중심각이 크면 클수록 부채꼴도 이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은 크기로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는 똑같은 비로 커지는 거야. 정비례하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이것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면적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써요. 360도를 누가 쓰겠어? 뭐로 쓴다는 소리니? 호도법으로 쓴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원이 이렇게 생겼어. 자,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 분의 뭐가 돼? L. 이것분의 이것은 뭐 분의 2파이 분의 세타가 되고, 이건 뭘 말하지? 호의 길이. 얘는 뭘 말하지?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파이 r의 제곱분의 s. 자, 이 부분을 s라고 할게요. 이게 다 똑같다. 뭔 말인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거 서로 갖다 놓고 문제 풀어봐 볼까? 2파이 서로 없어지니까 바로 얘는 r 곱하기 세트라고 하지. 뭐 한다? 이 호에게는 뭐 하면 돼? 두 개로 곱하면 돼. 두 개로 곱하면 이게 되는 거라니까?
선생님, 듣도 보들도 못하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뭐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180도인가요? 그렇다니까? 근데 180도는 말은 안 하지. 크기니까. 파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 60도가 뭐가 돼? 3분의 파이라니까? 두 개로 곱하니까 뭐가 돼? 파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야. 앞으로 생각해.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봐 볼까요? 뭐가 돼? 뭐가 돼? 파이 서로 없어지고 S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S는 뭐가 되니?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뭐 한다고? 이 면적은 뭐 한다고? 2분의 1 반영 파이 세타 이렇게 구한다. R 곱하기 세타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L하고 똑같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2분의 1 RL. 자, 우리 뭐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도 하더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더만 처음 알았어요. 종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알았어요. 밑변, 이게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그러니까 뭐가 돼? R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이게 바로 뭐라고? 교체권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L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R 곱하기 세타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바꿔주니까 이렇게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뭐 한다? R 제곱 세타. 이렇게 면적을 구한다. 이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546번에서부터 54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546번, 48번. 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한 번 집에 가서 해오시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삼각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일반각이나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삼각비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3 때 배우긴 하지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A, B, C.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스몰 a, 얘를 스몰 b, 얘를 스몰 c라고 해요. 당연히 근본적으로 뭐가 성립한다고? c의 제곱은 얼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게 성립한다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sin a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빗변문에 그가 끼지 않는다고 도는 것을 sin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a분의 c. 그 다음에 뭐라고? cosine a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빗변문에 그가 끼인다고 도는 걸 코사인이라고 해요. C분의 C분의 A 아니에요? C분의 뭐가 돼? C분의 얼마가 돼? sin A는 이것분의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 C분의 A라고. C분의 A라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렇게 돼야 된다. C분의 B. 자, 탄젠트 A는 어떻게 구한다고? 탄젠트 A는 A에서 출발은 직각을 끼는 각으로 도는 거라고. B분의 뭐가 돼? A. 자, sin B는 어떻게 구하지? sin B는 빗변문에 그걸 끼지 않는 각으로 도는 게 sin이라니까 C분의 얼마? B. 자,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니? 코사인 B는 C분의 얼마가 돼? A. 자,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어떻게 된다고? A분의 얼마? B.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 sin A를 전체를 제곱하라라는 말은 sin 제곱 A 이렇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다.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지만 얘는 sin A 제곱하고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sin A의 뭐 삼성 이것을 sin 뭐 이렇게 우리가 쓴다 이런 sin 삼성 A 뭐 이렇게 쓴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치? 그래서 얘를 작은 똑같이 제곱을 한번 해봐봐. 얼마나 되니? sin 제곱 a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c의 제곱분의 a 제곱. 다시 한번 얘를 제곱해봐봐. cosine 제곱 a는 뭐가 된다고?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변변을 플러스 해줘. 플러스 해주면 뭐가 된다고? sin 제곱 a 더하기 cosine 제곱 a다 라고 하는 것은 C의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따라서 뭐가 돼?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소리야. 자, 이것을 수학에서 뭐라 하냐면 제곱관계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 항상? 1이 된다. 사인 제곱, 그러니까 이 각이 똑같아야 된다.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뭐라고? 1이다.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A다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A는 지금 얼마였지? 뭐하네? B분의 A였어. 이 말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니? C분의 B분의 C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분모, 분자. 이해돼? 따라서 A, B분의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C분의 B다라고 하는 건 얘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고 얘는 뭐가 된다고? cosine A분의 sin 뭐가 돼? A가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A는 cosine A분의 sin A가 된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얘를 제곱관계, 얘들 뭐 상제관계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것은 뭐 이해를 못하, 이런 영어는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탄젠트 A는 뭐가 되더라? sin A분의 cosine A분의 sin A가 됩니다. sin A 뭐라고?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고. 요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코사인 A분의 사인 A.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뭘 가르쳤지? 사인 제곱 A, 나의 코사인 제곱 A는 얼마라고? 1이라고. 탄젠트 A는 뭐하고 똑같다고? 코사인 A분의 사인 A하고 똑같다고. 나중에 이거 하겠는데 각 A 더하기 각 B는 몇 도가 되니? 각 A 더하기 각 B는 90도가 되지? 따라 B라는 각은 뭐가 되냐면 90 마이너스 A라는 각이 돼요.
그래서 이 b 대신에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값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 A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뭐다 90 마이너스 A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다 C분의 B로 똑같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코사인 A는 사인 90 마이너스 A하고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인 A는 뭐하고 똑같겠어? 사인 A는. 사인. 여기 봐보세요. C분의 A 똑같잖아요. 네. 뭐가 돼? 코사인은 뭐가 돼? 90 마이너스 A하고 탄젠트 A는 뭐가 되냐? B분의 A야. 그런데 얘는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역수하고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탄젠트 뭐가 되겠어? 90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이제 뭐 반각공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반각공식에서 아무튼 90도로 경처럼 좌우 뭐 바뀐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반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제가 그냥 공식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한꺼번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것은 60도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2a라고 할게요. 2a. 여기도 2a. 물론 삼각 B이기 때문에 얘는 B란 말이에요. B. 레이셔라고. 뭔 소리지? 뭐 폭파하려고 그러냐? 여기까지 미쳐가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뭐라고? A.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가 몇 도? 30도. 여기가 직각.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당연히 루트 3A가 되겠지.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언제나 3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인 30도 어떻게 구한다고? 뒷변문에 더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라니까? 얼마나 돼? 2분의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돌아야 돼. 얼마?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돼? 루트 3분의 1. 자, 다시 한번 뭐가 돼? 사인 60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사인 60도는 뒷변문에 더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라니까? 얼마나 돼?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돌아도 얼마?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구한다고. 루트 3. 다시 한번. 자, 이것이 A라고 하자. 정사각형이야. 여기는 당연히 45도가 되겠지.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2A가 되겠지. 1대 루트 2. 이해됐습니까? 자, 사인 45도는 어떻게 되겠지? 뒷변문에 누가 뛰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시대가. 코사인 45도 어떻게 되지? 역시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어떻게 구하지? 1분의 A분의 A. 1.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수한 각의 삼각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어차피 우리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는 어차피 표로 다 했는데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표로 하나 만들어 보고 빨리 암기를 한 다음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를 각, 여기는 삼각비, 사인, SIN, 사인, SIN이 코사인, 탄젠트, 뭐가 돼?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암기하셔야 돼요. 뭐가 돼?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은 거꾸로입니다.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약. 그 다음에 여기는 약, 루트 3분의 1, 여기는 1, 루트 3, 여기는 무한대. 뭐 잠깐 좀 암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뭐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달달달 하셔야 돼요. 뭐 다 암기, 중학교 때 다 암기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좀 암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비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가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X축, 얘가 Y축,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바로 여기를 제1사분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각을 표현할 때는 뭐 10도, 20도, 30도다라는 말은 각을 이렇게 돌아가는 각을 말해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이 플러스라는 각이에요. 뭐 이쪽으로 가면 각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각이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각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60도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0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어떤 각을 말하냐면 이 각은 바로 뭐가 돼? 300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00도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6분의 5파이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X축 양의 방향과 벌어진 이 각도를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세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한다? X축 양의 방향에서 벌어진 이 각을 이제 수학에서는 뭔가 동격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동격. 저기 격도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X축 양의 방향과 벌어진 이 각을 수학에서는 동경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각을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을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을지는 모르잖아.
그 동경은 똑같은 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일반각이 뭐 세타다라는 말과 사실은 뭐한다? 2m파이 플러스 세타다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이 파이란 말은 한 바퀴 돌았다 이런 소리야.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360도 더하기 세타 2m파이 플러스 세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360도가 바로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m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1사분면이다라는 말은 이 세타가 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런 상태의 각을 가지고 일반각이 이런 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제1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돼? 제2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하겠니? 제2사분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일반각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파이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파이가 됩니다. 파이보다 작았을 때를 우리는 제2사분면에 있다, 위치한다. 여기는 뭐한다? 제1사분면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세타가 일반각이 뭐 몇 바퀴를 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반각이 뭐한다?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더 작아버리면 제3사분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치한다. 그 다음에 이 세타다라고 하는 게 뭐한다?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얼마보다? 2파이보다 더 작아버리면 얘는 뭐한다? 제4사분면에 위치한다. 얘는 제3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물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그래프를 그려주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제1사분면에 있는 각에다 일반각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취해주면 모두 다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에다 사인을 취하든 코사인을 취하든 탄젠트를 취하든 이 결과는 다 뭐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다. 2사분면에 가겠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취했을 때 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3사분면은 뭐만? 탄젠트만 플러스가 돼요. 4사분면에 가겠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취해주면 코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올사, 탄, 코 이렇게 암기를 해요. 뭐라고? 올사, 탄, 코 이렇게 암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얼사 좋으면 얼싸 않고 얼싸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싸 탄코 저는 옛날에 뭐 정석으로 공부해서 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얼싸 탄코 얼싸 않고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나중에 이제 그림은 옛날에 내가 어떤 한번 그냥 해준 거 없긴 한데 뭐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니까 여기 1사분면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의 그림. 이게 바로 사인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1사와 2사분면의 사인의 값은 이렇게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1, 마이너스 이런 식의 값이 나옵니다. 위아래는 다 누구의 값을? Y의 값을 말하는 거야. 어떤 정역, 세타가 있으면 거기다 사인을 취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Y의 값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각이다? 코사인을 쳤을 때의 값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코사인은 바로 어디? 4,3면 14,4,3면에만 플러스가 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다른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아지는데 그런데 탄젠트의 값은 1이 돼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바로 3, 4분면에서만 0보다 큰 그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x축이 많은 뭐 세타축입니다. 여기는 y의 값을 나오죠. 그래서 1, 3은 다 플러스가 돼요. 2, 3은 사인만, 3, 3은 탄젠트만, 4, 3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해서 이제 몇 가지 말로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뭘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동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홀수번을 좀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2개 빼놓고 홀수번을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5-2번하고 5-3번 저기 아까 그 푼 거 빼놓고 나머지로 홀수번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빼놓고 나머지 이거로 홀수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 조금,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이거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 제가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이 동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수학에서요, 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동과 그러니까 큰 각이 또 있어. 그런데 그 큰 각은 뭐 2바퀴로 다는지 3바퀴로 다는지 모르고 이 큰 각을 알파, 이 조그만 각을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수학에서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의 뜻은 알파 빼기 베타가 뭐가 같다는 소리일까? 아니죠. 하나, 이 놈의 각은 2n 파이 플러스 어떤 세타가 되는 거고 이 베타는 뭐가 돼? 그냥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한다? 알파 빼기 베타는 2m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이게 동경이 일치하다는 개념이에요. 두 개를 빼주면 뭐한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를 만큼 차이가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한다? 동경이 원점 대칭이 된다. 즉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지.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큰 놈의 각은 이게 알파라는 각이고 얘가 지금 뭐라는 소리야? 베타라는 각이고 얘가 알파라는 각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동경이 뭐한다? 원점 대칭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이런 소리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들 속의 차이는 뭐한다? 파이만큼 있다 이런 소리지. 왜 그러냐면 이게 베타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서 이 베타를 빼주면 바로 이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몇 바퀴 돌았느냐는 모르겠지만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뭐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동경이, 자,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이 됐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동경이 X축 대칭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큰 놈의 각,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뭐한다고? 동경이 뭐한다? X축 대칭이라는 말의 뜻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면 바로 이 베타가 이게 베타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바로 2n 파이가 완성이 되는 거지. 360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네 번째. 자, 동경이 Y축 대칭이 됐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라는 소리. 그래야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러면 큰 각이 이 각이 알파야. 그 다음 이 각이 조그만 각이 베타가 되지. 그럼 이 베타는 이 각하고도 같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말의 뜻은 2m 파이.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m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말. 자, Y는 X다라는 직선은 이런 직선이야. 이 직선에 대해서 동경이 대칭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형태일 거야. 바로 이 각, 이 큰 각이 알파가 되고 이 조그만 각이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베타는 이 각하고 각이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몇 바퀴 돌았을지는 모르지만 더하기 얼마? 2분의 파이가 돼. 이해됐니?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3페이지를 좀 봐볼게요. 83페이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뭐한다?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여기서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파이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세타가 클까? 6세타가 더 클까? 당연히 6세타가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뭐 한다 그랬어? 빼주면 2n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 돼? 6세타에서 뭐를? 세타를 빼준 이 결과가 뭐가 되면 돼요? 2m 파이가 되면 될 것이다. 당연히 5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뭐가 되겠니? 5분의 2m 파이 되겠지. 한편 이 세타는 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파이도보다 작다고 그랬어. 뭐 여기서 얘는 1, 2, 얘는 뭐 0, 1, 2, 3 뭐 이런 형태겠지. 그러니까 0 대입하면 얘는 0도가 되고 이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n이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1이 되면 뭐가 돼?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는 이것 안에 들어가니? 5분의 2파이는 0도보다 크고 5분의 5파이보다 작냐 이 말이야.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n이 1일 때는 성립한다. 이럴 때 세타의 값은 뭐가 되더라? 5분의 2파이가 되더라. 그 다음에 n이 뭐일 때? 2일 때. 2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 0도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냐고. 그렇다고 n이 5분의 4파이도 역시 만족하는 거죠. n이 3이 되면 5분의 뭐가 돼? 6파이가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런 세타는 바로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뭐 한다고? 세타의 크기는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4파이가 다 되겠지. 뭔 말은 내용 이해됐어? 일단 578번을 빨리 한번 해주세요. 578.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세타다라고 하는 게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 578. 자,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정되어 있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두 번째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세타다라고 하는 건 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2파이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7세타가 더 크겠지. 여기에서 뭐 세타 뭐한다? 반대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어. 따라서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2m 파이 플러스 파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뭐가 돼? 6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뭐가 돼? 6분의 2m 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 그리고 뭐가 돼? 0도. 여기는 뭐가 돼? 2파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된다. 뭐 한다? n 대신에 0 대입하라고. 0, 1, 2, 3, 4 이런 값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세타는 뭐가 돼? 6분의 파이가 가능하겠지. 1 대입이죠. 그럼 뭐가 돼? 이 세타는 뭐가 돼? 6분의 3파이. 그렇지? 얼마? 그래? 6분의 3파이. 세타에다 뭐? 이제 2 대입이죠. 그럼 뭐가 돼? 4파이, 5파이.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세타에다 이제 뭐 대입이죠? 3 대입이죠. 3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3이 6에서 7파이. 그러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4 대입이죠. 8, 9. 뭐가 돼? 6분의 9파이. 지금 뭐만 하는지 이해돼? 5 대입이죠. 뭐가 되겠니? 6분의 11파이. 그러다 아직 이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6 대입이죠. 6 대입이죠. 넘어가니까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1, 3, 5, 7, 9, 10.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거 다 나오라는 소리야. 이거 다 하면 여기까지 4잖아. 2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다 하면 뭐가 돼? 8이잖아. 아니지. 4가 되면 9가 되지. 9니까 3의 제곱이야. 뭔가 느낌 안 와요? 이게 홀수야, 홀수. 두 번을 다 하면 이건 1의 제곱, 이거 두 개 다 하니까 뭐가 돼? 2의 제곱. 여기까지 다 하면 뭐가 돼? 3의 제곱. 여기까지 다 하면 4의 제곱.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가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그러니까 뭐가 돼? 36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6분의 36파이. 그래서 계산해주면 바로 6파이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한 장을 더 넘겨봐 볼게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주고 문제 풀고 밑에다가 문제 풀고 있으고 나는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는 숙제를 따로 안 해오셔도 돼요. 어디만 하시면 되냐면 앞에 부분만 해오시면 돼요. 그 부분. 거기하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해오시면 돼요. 응? 해오시면 되고 내가 그것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79번을 다시 한번 풀어봐 볼까요? 자, 579번 문제가 됐더니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뭐냐? 세타를 나타내는 공경과 모세타를 나타내는 공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답니다. 단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얼마? 2분의 8보다 작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y축 대칭이다라는 말은 바로 얘기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게 하면 이런 꼴이 됩니다. 따라서 뭐가 돼? 여기서 큰 각이 뭐가 되지? 5세타. 더하기 작은 각 얼마? 세타. 이것이 얼마가 되면 돼? 2m 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y축 대칭이다 라는 말. y축 대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서 뭐가 되냐? 6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6분의 2m 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세타가 0도보다 크고 얼마?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n 대신에 먼저 0 대입이죠. 0 대입하니까 6분의 파이 이 조건 안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뭐가 돼?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더라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1 대입이죠.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돼?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 조건 안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답은 얘만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581번은 너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는 이 시간을 끝낼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잠시 나는 쉬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